네, 안녕하세요. 토이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실무 도면 예제 02로 15번째 시간이고요. 왼쪽에 보시는 도면 우리 한번 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좀 다르게 도면에 이것저것 좀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주소라는 말도 보이네요. 자, 주소라고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이 도면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뭐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도시되고, 이게 도시라는 말은 도면에 표시되었지만 지시 없는, 그러니까 지시선이 없는, 지시가 되지 않은 못다기는 C1으로 하라는 소리고 라운드는 R2로 하라는 소리입니다. 이 도면상에서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다기 C1, R2라고 하는 부분은 C1은 여기로 보면 되겠다, 그죠? 여기도 C1이고 여기도 C1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2 부분, 즉 라운드는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두 군데. 각각 두 군데씩 있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쨌든 여기에는 도면에 이 도면상에서는 치수가 빠져 있는 부분이죠. 위아래 마찬가지. 딱 봐도 근데 위아래가 대칭인 건 눈에 들어옵니다만 치수가 없는 부분이 있지만 치수가 없다고 해서 안 그리는 게 아니라 도면 여기저기를 찾아보면 주소라고 해서 뭔가 공통된 내용을 한꺼번에 여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오른쪽 밑에 표준알이라고 부를 텐데요. 표준알 이 근처에 이 주소라고 하는 내용들이 또 써있기도 해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C1, R2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도면은 위아래가 완벽하게 대칭이고 단면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요. 단면이 한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아래 공통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단면을 우리는 온단면도 혹은 전단면도 혹은 2분의 1 단면도라고 부릅니다. 예, 단면도 중에서도. 그리고 파이 기호가 이렇게 잔뜩 있는 거 보니까요. 이거는 안쪽은 내경, 바깥쪽 감싸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외경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도면상에 보면 파이라고 하는 여러분 파이라고 하면 이런 동그란 형태입니다. 그냥 살짝 한번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 파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지금 이거 2D로 제가 손으로 그리고 있어서 그러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둥근 형태. 다만 여기 내경도 이렇게 뚫려 있는 형태의 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고 제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어려운 도면은 아니지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린 항상. 여기 또 소수점이 있네요. 자, 여기 주소 내용은 제가 미리 양식에다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건 이대로 이해하면서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하기는 C1, 라운드는 R3라고 이해하시고 도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라인이라고 이용해 주시고 수직 수평선 그리고요. 수직 수평선 그리고 여기 원점은 여러분 편의상 여기서 그리든 상관이 없는데 치수가 뒤쪽에 좀 많이 몰려 있으니까 저는 뒤쪽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외경, 내경이 있는 부품들 있잖아요. 소위 이런 부품들을 그릴 땐 뭐 사람들마다 나름의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위쪽 방향의 외경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내경 쪽을 그리고 이 전체를 다시 밑으로 밀어 하면 간단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파이로 된 건 되게 생각보다 그리기가 쉬워요. 자, 됐습니까? 한번 그려보죠. 외경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사이즈 근데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여기까지 어떤 거리값이 있어야 되겠죠? 36이네요. 옵셋으로 36 나누기 2라고 주고 수평을 위로 요 사이의 폭은 5mm라고 써 있습니다. 옵셋으로 5 주고 얘를 5mm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다란 우리는 이 부분 이 형태를 좀 축 형태라 부르는데 안쪽에 구멍이 뻥 뚫린 내경이 있는 축 형태이긴 한데요. 이렇게 긴 형태의 어떤 부품을 그릴 때 저는 이 세로선은 잘 트리밍 안 하고요. 이 수평선 위주로 트리밍을 다 하고 마지막에 수직선을 트리밍하는 편이에요. 이런 선들이 하나하나의 마디마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 나름은요. 트림으로 요 사이 끊어주면 요거 하나 마디가 필요해진 거죠. 결국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얘들을 트리밍을 아직 안 하고 마지막 쯤에 할 거예요. 네, 한번 따라와 봐요. 자, 36이 5mm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름 안쪽에 움푹 들어간 여기 단차 때려간 부분은 31mm, 31파이다, 그죠? 셋에 31 나누기 2라고 주고 얘를 내리고 요 사이에 폭은 없는데 8mm라고 해서 처음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8이 있어요. 자동으로 3mm겠다, 그죠? 옵셋으로 8이라고 주고 얘를 보내줍니다. 트림도 이용해서 양쪽 잡고 요거 지워주고 요 마디 이해되고요. 자, 그 다음 이쪽은 52.4인데 소수점은 우리가 옵셋이 되지 않잖아요. 옵셋에 524 나누기 2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엔터 치고 수평을 위로. 요 사이에 폭은 안 써있지만
혹은 15.2mm 갔다가 6mm 뺀 폭이 얘네요. 그러면 얘는 옵셋 두 번 하시는 게 맞아요. 옵셋에 15.2mm라고 얘 보내고 옵셋에 6mm라고 해서 뒤로 빼주시면 되고 트림으로 얘 잡고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하고요. 자, 도면상에 못따기가 보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못따기 바로 하지 마시고요. 왜 못따기를 바로 하지 않냐면 못따기 해버리면 이 선이 날아가니까요. 우리는 자르기를 기본으로 놓고 쓰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6mm에 해당하는 지름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44파이다, 그죠? 옵셋에 44 나누기 2라고 주고 수평을 위로 트림 이용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형상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우리 요만큼 그리신 거예요. 이렇게 그 그림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여기서도 사실 필렛, 라운드가 여기 있긴 하지, 필렛입니다만, 여기 있긴 하지만, 여기는 바로 그리지 않죠. 예, 맞아요. 나중에 그릴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완성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름은 36파입니다. 맞습니까? 옵셋으로 36 나누기 2라고 주고 수평을 위로. 트림 기능 이용해서 잡고 요거 끊어주시고, 그러면 뒤쪽 요게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길이는 얼마냐고 봤더니 안 보이지만, 8mm 만들었던 요 라인이 40mm 가면 되겠죠. 셋으로 40 보내주고 트림으로 요거 끊어주시면 외경이 완성됐습니다. 자, 치수 좀 측정 확인을 좀 하고 가도록 하죠. DLI 엔터 치시고요. 신체가 48이 나와야 돼요. 이것만 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옵셋을 자칫 여기 8mm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기 8mm라는 건 이해되죠? 그것까지는 좀 따라와야 됩니다. 자, 이게 8mm 여기서 옵셋 하면 40mm가 되는데 얘를 가지고 옵셋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 두 선 좀 헷갈려 가지고 옵셋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 선이 좀 전장이 좀 되게 짧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경험상. 자, 그러면 외경 쪽이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컨트롤 S로 저장하고 자, 여기서부터는 내경 쪽 한번 쳐다보도록 하죠. 내경 쪽은 안쪽에 2mm가 들어가 있고 30파이라고 써 있습니다. 옵셋으로 2mm 얘를 뒤로 보내주고 옵셋으로 30 나누기 2라고 주고 수평을 위로 보내겠습니다. 자, 트림 기능 이용해서 얘 잡고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죠. 자, 내경할 땐 선이 잠깐만요. 트림으로 잡고 이렇게 끊어주고요. 그러면 내경 형태가 남았죠. 네, 여기까지 됐고요. 내경할 땐 이게 사실 외경선들하고 좀 헷갈리기 때문에 선을 이렇게 본인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내경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다 트리밍 해버리십시오. 선이 뭐 짧아지든 길어지든 이거는 이게 좀 쉬운 도면이니까 사실 뭐라고 말은 못 해드리겠지만 나중엔 되게 복잡한 도면을 그리겠죠. 그럴 때 되면 분명히 외경을 이런 식으로 다 남긴단 말이죠. 제가 가르치는 대로 했으니까. 근데 내경선도 이렇게 그리면 지금 이 선이 겹치니까, 그죠? 이 선이 이렇게 쭉 뻗어나가 버리면 외경선하고 겹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헷갈리기 때문에 내경을 바로 정리하는 게 나아요.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자, 옵셋에 22 나누기 2라고 주고 수평을 위로 트림으로 이만큼 끊어주고요. 자, 내경 따라오고 내경에 여기에 마디가 하나 보이네요. 3mm. 근데 44라는 지수도 있고 3mm가 있어요. 옵셋으로 44라는 지수를 얘를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옵셋으로 3mm를 안으로 빼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선이 이게 이제 겹치는 거예요. 요 선이 안쪽에 있는 선이 두 개의 선으로 겹쳐버렸어요. 외경 쪽에도 요 라인이 있었잖아요. 요 라인이 안쪽에 3mm 이 선하고 겹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트림으로 경계 잡고 이렇게 한번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됐고요. 자, 그러면 다시 옵셋으로 44mm 얘를 뒤로 보내고요. 뒤로 보내고 옵셋으로 3mm 안에 넣어주고 옵셋으로 여기 마디는 24파이니까 옵셋으로 24 나누기 2라고 주고 얘를 위로 보냅니다. 자, 트림 기능 이용해서 두 개 잡고 엔터 얘 끊어주고 얘 끊어주고 요거 끊어주고요. 또 트림으로 요거까지 끊어주시면 안 헷갈리겠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이게 캐드를 이용해서 도면을 그리는 예제 연습인데 왼쪽에 있는 도면하고 똑같이 그리는 게 핵심이죠. 그죠? 그러면 최대한 똑같이 그려야 되는 게 맞고 맞아요. 근데 그리는 사람이 즉 쇄도하는 사람, 즉 설계하는 사람이 본인 그림을 헷갈리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본인 나름의 이 부분은 내가 외경이 혹은 이 부분은 내가 내경 일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뭐랄까요? 기준이랄까요? 그런 걸 좀 세워놓으면 합니다. 저는 외경은 이렇게 살려놓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거고
내경을 지금처럼 규칙은 헷갈리는 선들은 바로바로 트리밍을 해버렸어요. 얘는 아직 안 헷갈리니까 놔둔 거고요. 예, 그런 식의 어떤 기준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꼭 될 겁니다. 트림으로 끊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상황에서 해칭은 할 수 없어요. 해칭은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필렛하고 라운드, 못하기하고 라운드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트림부터, 외경부터 트리밍해서 외경 만들어줬고, 트림으로 만들어줬고, 요거는 C1이죠? 템퍼, D 엔터, 1, 엔터 잡아주고, 자, 요게 안쪽으로 필렛이다, 그죠? F 엔터, R 엔터 2라고 주고, 하나 잡아주고, 여기도 못따기입니까? 아, 여기도 라운드다, 그죠? F 엔터, 요거 라운드 잡아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C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챔퍼, 여기하고 여기 잡아주고, 트림으로 여기까지 잡아주고, 또 트림으로 안쪽에 있는 불필요한 선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자,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절반의 형태는 그려졌나요? 여기.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칭을 여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미러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해칭은 온전히 위아래가 다 갖춰졌을 때 그때 해칭을 마지막에 하라 그랬습니다. 네, 마지막에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내경선 이 선들은 트리밍을 하면 하지 마십시오. 이 선은 트리밍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내비 두셔야 돼요. 미러 하고 나면 그때 나가서 이제 얘를 트리밍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좀 일을 2번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이 그래요. 향상적으로 이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잡고요. 미러를 할 겁니다. 밑에 쪽으로. 근데 주의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미러를 할 때 이렇게 박스 치는 거하고 반대로 박스 치는 거하고의 차이점이 엄청납니다. 지금 요 느낌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박스를 치면 요 위에만 선택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각형 안에 포함된 것만 선택이 되죠. 이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박스를 치게 되면 이 선에 겹치는 것들을 다 박스가 쳐져요. 근데 우리는 미러를 한다고 해놓고 이만큼 치고 엔터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지금 이 긴 이 선들이 같이 겹쳐버려요. 이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러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밑으로 이렇게 박스 치고요. 엔터 치고 이 선들은 가져오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길게 세로 선 이 선들은. 자,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반대편으로 만들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선들은 트림 이용해서 불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선도 같이 살리고 편한 일이 되겠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래요. 그래서 그죠? 네,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심선은 요거 하나뿐이니까 이렇게 트리밍 해주고요. 요거는 도면층 들어가셔서 라인을 중심선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쳐다보도록 하죠.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형상적으로는 이상이 없고요. 자, 해칭 한번 주겠습니다. H 엔터고요. 해칭의 위치는 여기하고 여기인데 패턴이 다르죠. 해칭 패턴에 들어가서 안시 31번 주시면 됩니다. 조금 덜 촘촘하네요. 좀 촘촘하게 하려면 1이라고 하는 축척 부분을 0.5로 바꿔주시면 촘촘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닫기 눌러주시고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면 원단면 혹은 전단면도로 부르는 형태의 화면을 완성할 수 있어요. 자, 치수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치수도 넣어야 됩니다. 우리 치수도 넣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치수 한번 주도록 하죠. 자, 치수는 이게 희한하게도 뭔가 여기서부터 이 사이의 간격을 보면 되게 약간 좀 뭐랄까요? 간격이 동일하게 뭔가 떨어진 느낌이 혹시 보이세요? 이런 부분들. 근데 첫 치수만 좀 많이 떨어져 있다, 그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파이 치수이기도 하지만 중심 기준으로 대칭 치수고요. 이런 치수들은 기준을 통해서 뻗어나가는 치수니까 뭐 기준에서 뻗어나가는 그런 치수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 이해됐습니다. 자, 그리고 치수는 작은 치수가 안쪽이고 바깥 치수, 제일 큰 치수는 제일 먼 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치수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큰 치수를 제일 안쪽에다가 표현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렇게 갈라져서 치수는 작은 치수가 무조건 안쪽에 들어가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됐죠? 뭐 이런 얘기도 제가 한 15강까지 오면서 제가 설명을 잘 안 했을 부분 같아서 좀 추가적으로 한 거고요. 자,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앞쪽부터 치수하면 좋을까요? 뒤에 라인 터치시고 여기서 내경 쪽부터네요. 내경 찍고 문자가 하나, 두 개, 세 개 들어가는 간격으로 한번 찍어주고요. 엔터 수직 수평 치수에 수직 치수 문자가 두 개 들어가는 간격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문자가 2개 들어가는 간격. 그 다음에 44는 여기다, 그죠? R 시작하는 접점 부분, 여기서부터 R 시작하는 접점 부분 각각 찍어서 문자가 2개 들어가는 간격. 근데 이 치수에는 지금 파이 기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파이는 한꺼번에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됐죠? 그걸 한꺼번에 주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또 뒤에 라인 터치시고 내경 쪽 하나, 2개 찍어서 24파이 문자가 하나, 2개, 3개 들어가는 간격.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움푹 들어간 단차 부분도 치수 31파이, 파이는 이따가 넣을 겁니다. 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6파이,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2.4파이였나요? 네, 요만큼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라인 터치시고, 얘서부터 여기까지의 마디, 그 다음에 얘 마디를 감싸고, 아이고, 얘 마디를 감싸고, 여기 끝나는 마디. 문자가 2개 들어가는 간격,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마디.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치수 찍어 주시고요. 치수는, 그렇죠. 얘는 바깥쪽으로 빼는 게 낫겠죠. 치수선 위에 이거 이렇게 두는 경우도 가끔 보거든요. 그죠? 근데 이렇게 치수 주는 거는 안 됩니다. 치수선 위에는, 그죠? 치수 그 선이 2개가 아닌 이상은 치수선 위에는 치수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모릅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 라인 터치시고요. 5mm는, 얘 라인 터치시고, 5mm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m죠? 자가 하나, 2개, 3개 들어가는 간격. 그 다음에 6mm가 보이네요. 6mm는 얘서부터 여기까지가 6mm입니다. 얘서부터 얘까지가 6mm. 그 다음에 15.2mm. 얘서부터 얘까지가 15.2mm. 8mm도 보입니다. 얘서부터 얘까지. 근데 8mm는 뭐 치수를 밑으로 빼긴 했는데 얘는 여기 걸쳐 있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얘가 40mm를 여기다가 넣으려고 보니까 얘가 이렇게 연결되니까, 그죠? 그래서 밑으로 뺀 거예요. 여기 올라가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문자가 지수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0mm. 자, 근데 여기 전장이라고 하는 48mm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이 48mm는 위에 있는 40하고 8하고 다음에 48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참고 치수로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중복 치수를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들은 파이 기호 들어가는 거 아니고 온전히 이런 식으로 치수 들어가는 겁니다. 길이니까. 얘들은 파이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파이라는 기호를 넣어줘야 되고요. 참고로 파이라고 하는 기호는 우리가 이제 이 키보드 상에서 알파벳으로 표현하는데요. 퍼센트 C라고 하는 이렇게 구성의 기호를 주게 되면, 구성을 주면 이 파이 기호로 변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파일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려면 특성창이라고 하는 CH 특성창을 잠깐 열어주고요. 됐습니다. 자, 파이가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클릭하고 잡아주고, 또 클릭하고 잡아주고. 얘들은 치수, 선 치수, 보조선 치수가 같이 묶여있는 동일한 특성이죠. 그죠? 여기에 만약에 다른 선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왼쪽이 좀 이상해져요. 하나의 특성을 가진 것들을 하나로 다 잡아주시고, 한꺼번에 바꾼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파이 기호는 요 문자 앞에다가 다 들어가면 되니까요. 여기 스크롤바가 살짝 보일 텐데, 좀 내리다 보면 1차 단위 문자라고 하는 부분 나올 거고요. 거기에 보면 치수 뭐라고 써있는데, 이게 치수 머릿말입니다. 여기 빛란에 클릭을 하시고요. 아까 제가 퍼센트 C라고 했죠. 그죠? 이게 파이 기호라고. 이렇게 넣고 엔터 치시면 파이 기호가 한꺼번에 다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해요. ESC 누르고, 네, 컨트롤S로 저장해주고. 지금 형상적으로는 위치가 딱 맞다, 그죠? 네, 위치는 이대로 하면 될 것 같네요. 되셨나요? 자, 코딩 끝났기 때문에 일단은 눈으로 이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네, 치수는 다 들어갔고, 파이 기호 반드시 들어갔는지 꼭 봐주십시오. 네, 파일을 따로 넣는 경우에는 한 개를 막 빠뜨리거나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셔야 돼요. 치수는 이상 없이 잘 들어갔고, 여기는 지금 참고 치수가 조금 빠졌네요. 이건 참고 치수로 제가 좀 바꿔놓겠습니다. 치수는 중복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 치수를 뭐 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치수를 빼서 이 참고 치수를 안 만드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우리는 이렇게 하죠. 항상 전 치수 많이 주라고 하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치수는 되도록이면 좀 많이 줘야 이거 가지고 작업하는 분들이 좀 편할 수 있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일단 컨트롤 S로 저장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그럼 이번 시간에 건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실무 도면 예제 01호 15번째 시간이고, 왼쪽에 있는 도면 우리가 제도했고요. 주소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도면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설명 좀 드렸고요. 패칭이 있는 부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 그리고 길다란 축 형태, 내경, 외경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파이규가 있는 부분들. 위쪽을 다 완성해서 밑으로 밀어 하는 방식이 가장 좋다고 그랬고, 맞죠? 그리고 요런 데는 치수가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도시대고 지시 없는 못다이는 C1, 라운드는 R2라고 써 있으니까. 그거 따라서 요거 그린 거고, 됐습니까? 그리고 외경 그릴 때는 이런 세로선은 잘 트리밍 안 했는데, 내경 그릴 때는 외경선하고 외경 보조선들하고 겹칠 수 있으니까 트리밍 하면서 적절하게 그림을 그리고, 그 기준이 본인에게 어떤 기준으로든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제가 지금 한 이 예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의 어떤 기준이 머릿속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번까지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